자, 오늘은 문법 특강 단어 중에 품사. 저번 시간에는 체언을 배웠죠. 이번 시간은 용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복습 잠깐 해보면은 품사를 형태로 나누면 불변어, 가변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배울 바로 품사는 가변어인 용언 그리고 동사,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수능 출제율도 많이 높은 편이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용언 배울 텐데, 용언은 드래곤 용이 아니고 활용한다 할 때 용언이다.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진 말. 그래서 문장 성분에서는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그 종류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 두 친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출제율이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문제를 낸다기보다는 은근히 다른 거에 녹여서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를 많이 내니까 일단 용언에선 1차로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것에 집중을 좀 해야 돼. 동사는 이 움직일 동자잖아, 그지? 그래서 움직임이나 어떤 기계적이나 물리적인 것들의 이제 작동,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를 동사라고 하고, 어떤 지금 상황의 성질이나 뭐 좀 차갑다, 따뜻하다 같은 어떤 성질, 크다, 작다 같은 성질이나 지금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말, 기분 좋다, 나쁘다 같은, 그래서 뭐라고 말로 형용할 수 없다 들어본 적 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품사를 공부할 때는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좀 해보면 접근하기가 쉽다. 그럼 먼저 1차적으로 예고했듯이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 텐데, 먼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사는 동작이나 움직임을, 그리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좀 깔고 갑시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좀 팁적인 부분인데, 기본형에 이런 거 좀 말 조심해야 돼. 항상 기본형에, 이 기본형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사전 찾을 때 잘 봐. 사전을 찾을 때 이렇게 먹다처럼 이렇게 찾는 요 기본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기본형에 다시 확대. 기본형에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자, 이것도 또 조심해야 돼. 선어말어미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선어말어미는 맨 끝에 오는 어말어미 중간에 오는, 간단하게 본다면 이렇게 먹다가 기본형이잖아. 요때 요거를 이제 어말어미라고 하고, 뒤에 가서 배울 거야. 어말어미라고 하고, 센터에 들어가는, 색깔을 살짝 바꿔볼게요. 이렇게 센터에 들어가는 게 선어말어미. 요 친구를 어말어미라고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선어말어미. 그래서 선어말어미는 사전에도 양쪽 짝대기, 양쪽 바가 이렇게 있고, 어말어미는 이렇게 앞에만 바가 있어. 양쪽에 바가 있다는 건 양쪽에 또 다른 형태소가 붙을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요 두 친구가 종류가 이제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친구라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 두 개를 이 형태라고 한단 말이야. 별거 없어. 받침이 있으면 이렇게 먹는다고, 받침이 없으면 잔다처럼 밑받침에 이렇게 니은을 붙이겠죠. 근데 받침이 있을 때 붙는 놈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특이한 것들은 잘 적어 놓읍시다. 밑받침이 리을인 경우는 졸다에 이렇게 니은 파란색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다면 요게 이렇게 날아간다고, 탈락한다고. 발음이 어렵잖아. 졸런다, 그지? 그래서 요 경우 같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리을이 탈락하고 붙어서 존다가 된단 말이에요. 이 동영상이 뭐 내 학생들도 보지만
다른 분들도 보기 때문에 이 반말해야 될지 존댓말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는데 좀 섞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의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인 는이나 얘가 바로 현재를 만들어 주거든. 먹다는 기본형이고 먹는다 이렇게 되면 현재형이 되거든. 지금 먹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얘네가 들어가고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우리 앞 시간에 체언을 수식하는 놈이 관형어라고 하고 그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게 관형사형 어미란 말이야. 은는 을던이 있어. 은는 을던. 그 중에서 는이 결합할 수 있으면 은이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여기 기본형 기본형에 뿅 선어말어미 는니은이나 어말어미 는을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다. 진짜 이걸로 웬만하면 끝나는데 요거 가지고 좀 안 될 경우에 요게 안 되면 형용사고 오케이? 이게 안 될 경우에 요거는 이제 형광펜 안 치고 이렇게 명령형 넣어보거나 청유형 넣어보거나 그리고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 러를 넣어보거나 의도를 나타내는 뭐뭐리어를 넣어보면 되는데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골라서 해주면 되는데 이게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고 좀 형용사 입장에선 기분 나쁘겠지만 동사 중심으로 공부하고 요거 안 되면 형용사다. 필기를 잠깐 왼쪽에 해보면 진짜 신기하게 약간 반이어 느낌이 나는 단어가 있는데 젊다하고 늙다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야. 원래 하나만 달라야 반이어가 되는데 얘는 품사까지 달라가지고 아마 반이어 성립이 좀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보면 얘는 접는다가 안 돼요. 그쵸? 접는다가 안 돼. 센터에 기본형 센터에 는니은을 넣어봤더니 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형용사야. 그런데 얘는 늙는다. 내가 너 때문에 늙는다처럼 센터에 는이 가능하단 말이지. 뿅. 그래서 얘는 놀랍게도 동사가 된다. 내가 너 때문에 늙는다도 되고 좀 약간 헷갈리면은 너 곱게 늙어라. 이렇게 명령형을 또 써볼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해보면 사실상 동사 형용사 거의 구분이 되므로 요거 두 개 센터에 현재형 선어말어미 는니은을 넣어보는 게 제일 깔끔하다. 그래서 지금 뭐 역시 또 어말어미인 요걸 집어넣고 내가 너 때문에 늙는 중이다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접는 중이다 곱게 뭐 점자가 안 된단 말이지. 점자 하면 젊어라. 그리고 접는 중이다. 안 되는 거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게 깔끔합니다. 됐죠? 그 다음 요소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두 개로 자꾸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용언이 두 가지 요소로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 용언의 어간에 여러 어미가 변신을 한다는 거죠. 결합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일단은 어간이라는 말 진짜 내가 형광펜을 쳤다는 건 무조건 알아야 되는 포인트. 어간은 이 간자가 한자를 조금 외워봅시다. 이 간자가 기둥간이에요. 기둥. 우리 집 인테리어 중에서 인테리어를 아무리 바꿔도 기둥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기둥의 위치는 기둥을 좀 위치를 바꾸면 집이 무너지지 않나? 그래서 어간, 기둥간, 둥간 왜 알아서 외우세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아무리 인테리어를 바꿔도 형태가 고정된 부분 바로 어간입니다. 이거 나중에 형태서 배울 때 어근하고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미, 어간 뒤에 붙는 이 둘이 부부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어간 부인은 어미, 뭐 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뭐 어간의 남편은 어미처럼 미는 어간 어미랑만 다닌다. 어간미, 간미, 둥간 간미. 이 미는 꼬리미, 시침이 떼지 말 때 매 꼬리를 시침이라고 하는데 단어의 용언의 꼬리에 달려 있는 게 어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교체되어
다양하게 연결될 수가 있다. 이게 좀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밑에다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형태소랑 좀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아직 배우지도 않았건만 자꾸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뒤쪽 가서 다 설명해 줄 테니까 항상 공부는 크게 이제 카테고리, 품사의 카테고리 공부를 하시고 배우는 거에만 집중을 좀 합시다. 일단은 용어를 한번 써볼게요. 밥다가 있습니다. 밥다. 글씨 예쁘죠? 남자치고 밥다. 그럼 이 밥다를 얘네들이 지금 이원화를 시켜놨듯이 얘네들이 이원화가 됐듯이 이원화를 한다면 누구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거는 밥다, 밟으니, 밟아서, 밟으면처럼 뒤에 있는 건 갈아 낄 수가 있죠. 이렇게 갈아 낄 수 있는 이 뒷부분을 어미라고 하고 변하지 않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어간, 이 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단어 피동 표현을 써가지고 밟히다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밟히다. 그러면은 역시 이것도 얘네 둘 다 약간 붙은 느낌은 들어. 얘도 붙은 느낌이고 얘도 붙은 느낌이 들지만 얘네들은 강력 본드로 붙어가지고 쉽게 떨어지지 않고 얘만 좀 가볍게 떨어져서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역시 뒤쪽에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밟히다, 밟히고, 그죠? 밟히다, 밟히고, 그지? 요런 애들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요런 애들이 밟히니까, 밟힙니다. 이렇게 이런 선생님이 뒤에 쓴 것들이 다 어미들이고 요게 어간이 되는 거야. 어간, 어미. 그리고 짓밟히다. 자, 이렇게 또 됐을 때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짓과 히까지 강력 본드로 붙어서 얘가 어간이 되고 얘가 어미가 되는 거다. 활용하는 건 안 쓸게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쟤도 좀 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살짝 얘기를 해주자면 그 여러분들이 말하는 어근이죠. 어근. 이 어근은 뿌리 근자 써가지고 단어의 개념이 달라요. 얘는 단어의 뿌리가 되어주는 실질 형태소를 어근이라고 하거든. 그 친구가 바로 얘란 말이에요. 얘. 어근이 동그라미를 지금 한번 쳐볼게. 얘 없으면 단어가 만들어지질 않아. 그치? 그리고 나머지 이 마름 모친 짓과 희가 접사라는 놈으로서 형태소 배울 때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접사라는 이 마름모 요 놈은 단어 어근에 붙어가지고 강력 본드로 붙어서 좀 잘 안 띄어져. 그래서 이렇게 접사와 어근이 붙은 것까지를 어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절대 이 어간이라는 말하고 어근이란 말하고는 좀 혼동하면 안 돼. 똑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지금은 어간, 어미만 신경 쓰도록. 그리고 이제 어미의 종류도 다양한데 그건 뒤쪽 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간, 어미 좀 구분을 잘 해놓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규칙, 불규칙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어간은 그대로고 어미가 다양하게 교체가 되는데 이 다양하게 붙는 것도 원칙이 있단 말이야. 원래 우리가 납득이 될 만한 어떤 규칙적인 것들이 있다고. 우리가 맨날 학교 갔다가 학원 가는 게 항상 그 위치가 루틴이 규칙적이잖아. 그런데 얘는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불규칙적이라는 것은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유지되지 않을 뿐더러 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변했는지. 뭐 발음이 불편해서 뭐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규칙 활용은 항상 얘 왜 이래 하고 한결같은 모습이 아닐 때, 한결같지 않음, 그리고 어떤 원칙적이나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뭐 힘들다고 하자. 나중에 언젠간 또 우주의 비밀처럼 밝혀질 수 있으니까 요 두 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다 불규칙 활용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요 반대 개념이 규칙이죠. 요 반대 개념은 규칙 활용이에요.
규칙 활용은 솔직히 배울 필요는 없어. 왜냐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만나서 되는 거니까.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만나서 유지되고 설명도 가능한 거지. 이렇게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은 두 개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먼저 규칙 활용은 말 그대로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먹다라는 어간에 어를 한번 넣어보면 어떻게 되죠? 먹어가 되죠. 변함이 하나도 없죠. 얘도 그대로고 얘도 그대로고 생긴 것도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규칙이에요. 다만 잘 써놔야 돼요. 이거 탈락, 리을 탈락, 동음 탈락은 이 두 가지 원칙 한결같고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칙 용언에 포함을 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담가라는 말이 있어요. 담그다. 기본형이 담그다지. 여기에 어나 아를, 이건 또 사실은 모음 조화 지킬 때는 이제 어를 넣어야 정상인데 모음 조화가 또 현대에 와서 또 파괴되기도 해가지고 어나 아를 센스 있게 넣어보면 됩니다. 어나 아를. 그랬더니 담가가 되지. 이때 파란색 의가 탈락한다 기유. 탈락하는 이유가 뭘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색깔펜 살짝 이용해 보면 여기 있던 기억이 색깔이 구분이 잘 안 되나? 여기로 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없어진 건 딱 하나, 이 파란색인 확대를 좀 해보자. 색깔 구분되게. 요것만 없어졌단 말이야. 왜? 일단 1번. 다른 모든 단어들도 이 의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탈락을 해. 왜냐면 이 의와 아가 합쳐질 수가 없잖아. 이런 글자 없잖아. 없지. 그래서 발음이 불편함으로 비효율적이잖아. 담그어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한결같이 탈락하고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규칙에 포함시켜. 리을 탈락도 마찬가지야. 리을 탈락도 이렇게 밑받침이 리을인 놈이 있어서. 근데 이제 어나 아를 넣어보면 탈락 안 해요. 놀아줘. 그런데 이렇게 약간 특이한 니은이나 이응처럼 이런 게 시작되는 니은이나 리을 같은, 니은이나 이응 같은, 그리고 시옷 같은 특별한 친구랑 만날 때는 이렇게 리을이 탈락해. 한결같아. 이래서 리을 탈락, 이것도 탈락 표시를 좀 해줄게. 이렇게 탈락이 되는 것도 한결같고 발음이 어려워. normally. 난 놀이터에서 normally 발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결같기도 하고 발음 어려워서 탈락해요 라고 설명이 가능해서 규칙 용언에 포함시킵니다. 특히 이 친구는 어나 아를 넣어봤을 땐 똑같으므로 규칙 용언에 포함시키는 게 합당하지. 그리고 동음 탈락도 탈락이긴 한데 어간이나 어미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탈락했다고 하는데, 집에 가다에 아서를 넣어봤더니, 또는 아 넣어봐도 어떻게 되지? 집에 가서가 되지. 이땐 논란이 있어. 얘가 탈락한 건지 얘가 탈락한 건지를 알 수가 없어. 만약에 얘가 탈락한 걸로 보면 동음이잖아. 음이 똑같지? 가서. 한결같이 동음은 탈락시키고 설명이 가능해. 굳이 불필요하게 같은 발음을 하지 말자. 얘가 탈락했으면 어간이 바뀐 거고 얘가 탈락했다고 보면 어미가 바뀐 거겠지. 그래, 너무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같은 음이 반복될 때 탈락하는 것도 규칙 용언 안에 포함을 시킨다. 자, 그러면 우리 불규칙 용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사람은 참 나누는 걸 좋아해요. 불규칙적으로 활용을 할 때, 바뀔 때, 우와, 어간은 기둥인데도 기둥의 모양이 바뀌는 경우와 꼬리의 모양이 바뀌는, 이게 좀 정상이지. 바뀌더라도 좀 어미가 돌연변이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미가 바뀌는 경우, 그리고 어간과 어미가 둘 다 바뀌는 경우 이렇게 3원화 시켰지. 하지만 2원화를 시킨다면 그냥 어간이 바뀌는 경우와 어미가 바뀌는 경우로 2원화를 시키면 된다. 먼저 어간이 바뀌는 경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은 내가니, 일본말인가 그럴 텐데 쓰면 안 되지만 내가니 시다바르, 내가니 시다바리가, 내가니 시다바루, 내가니 시다바루.
외우는 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외우세요. 내가니 시다바루. 자, 어간에 이렇게 시옷이 있을 때, 갑자기 어나 아를 만났을 때 이유를 알 수 없이 탈락하는 경우, 이런 게 바로 어간 바뀌는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옷이 있다가 탈락을 하죠. 자, 근데 어간이 바뀌는 경우, 어미가 바뀌는 경우 둘 다 별표를 딱 치고 어미, 어나, 아를 한번 넣어봐야 됩니다. 그냥 기본형에다 넣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 집을 짓다 같은 경우 이렇게 해버리면 탈락한 게 없잖아요. 그치? 이렇게 어나 아를 넣어봐야 합당하다. 자, 먼저 시다바로에서 시옷 불규칙이 있습니다. 자, 시옷이 탈락하는데 어간이 이렇게 시옷 받침이 있을 때 어를 넣어봤더니 왜 이래? 시옷 어디 갔어? 시옷이 탈락했죠. 머리에 이어 여기에 머리에 이어는 그 이어가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있다, 연결하다라는 뜻이 있지. 근데 그거를 야 빨리 이어봐, 줄로 빨리 이어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집을 짓다인데 집을 지어봐. 시옷 어디 갔어? 그런데 이것도 한결 같으면 규칙일 텐데 여기 규칙을 따로 한번 적어볼게요. 규칙 용언. 예를 들어 머리를 빗다에 어를 한번 넣어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대로 머리 빗어죠. 분명히 발음이 가능하단 말이야. 머리 빗어. 발음이 분명히 어색하지만 지서 해도 발음이 괜찮고 빗어도 괜찮은데 어떤 때는 탈락을 안 하고 어떤 때는 탈락하냐. 그래서 이때는 분명히 규칙 용언이 존재하므로 설명이 불가능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했으니까 불규칙 용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다바루에서 디귿 불규칙은 디귿이 이유를 알 수 없게 갑자기 리을로 바뀌어요. 발음이 충분히 가능한데 예를 들어 ask, 묻다, ask, 질문하다, 영어 써서 미안한데 그 땅에 묻어는 규칙 용언입니다. 그랬더니 어때? 물어가 됐죠. 왜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규칙 용언에는 땅에 묻다가 있단 말이야. 여기다가 어를 넣어봤더니 얘도 그대로 땅에 묻어란 말이지. 고기를 뜯어. 어때? 밑받침 디귿인데 그대로 뜯어란 말이지. 어떤 때는 그대로 디귿인데 어떤 때는 리을로 바뀌었지. 이렇게 규칙과 비교해 봤을 때 왜 바뀌었는지 말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한결같지도 않으므로 불규칙 용언이에요. 그 다음에 비읍 불규칙은 조심해야 될 점이 비읍이 탈락하는 게 아니고 오나 우로 바뀌는 거다. 자, 이게 이제 중세국어 때는 순경음 비읍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비읍 불규칙 용언에는 순경음 비읍이 사용됐었어요. 참고하시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밑받침이 비읍인 어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나 아를 넣어봤더니 이거는 갑자기 비읍이 없어진 느낌이 들지만 없어진 게 아니라 색칠을 한번 해보자. 여기 있던 비읍이 이렇게 오로 바뀐 겁니다. 오로. 이렇게 오로. 그래서 도오와가 됐고 이것도 모음 조화를 좀 살짝 지키는데 얘는 모음 조화를 또 안 지켰네. 그래서 여기 있던 비읍이 역시 어때? 우로 바뀌었지. 오나 우로 바뀌어버렸다. 이런 게 비읍 불규칙 용언이다. 시다바루에서 비읍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얘는 규칙도 쉽죠. 좁다가 있어요. 미에도 밑받침은 비읍이잖아. 어때? 아를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 조화가 아니라 그대로 좁아지. 규칙 용언, 불규칙 용언을 비교해 보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르 불규칙은 별표입니다. 르 불규칙은 어간에 이렇게 르가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얘가 갑자기 두 개로 분해가 뿅뿅 되더니 리을이 두 개가 됐죠.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이유 없이 이게 두 개로 갑자기 분신수를 썼단 말이야. 그런데 조심할 점이 여기 있던 은은 탈락해도 규칙에 포함시키는 거 알죠? 여기 저기 위에 보면은 요렇게 요거 보이죠?
그래서 은은 신경 쓸 필요 없이 리을이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를 보면 시간이 이르다 같은 경우는 이르다 더하기 야 너 이렇게 이른 시간에 잠을 자니?처럼 이르다에 어를 넣어봤더니 어나 아를 넣어보자고 했지?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에 있던 리을 하나가 으탈락은 신경 쓰지 마시고 리을이 두 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는 그냥 일로 갔다고 치고 밑에 있는 여기에 없었던 리을이 갑자기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도 어간이 바뀌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요거 되게 조심해야 돼. 요거 리을. 그래서 얘는 리을 형태로 바뀐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음운 변동의 첨가인가요? 이렇게 괜히 과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관련 없어요. 그 다음에 우불규칙인데 얘는 너무 좋은 게 예문이 하나밖에 없어. 우였는데 갑자기 탈락하는 건 이해가 가도 얘는 발음할 때 충분히 가능하고 합쳐질 수 있는데 탈락해버린 거죠. 자, 예를 들어 얘 둘 다 예를 들어 드리면 요거를 빼먹었네. 이 경우에는 시험을 치르다에 그리고 또 이제 요거를 어나 아를 넣어봐야 된단 말이야. 어땠어? 시험을 치러대지. 그래서 얘도 음만 탈락했기 때문에 요건 규칙이야. 그리고 퍼도 나에게 돈을 주다에 어를 넣어봤더니 돈을 주어처럼 어때? 우가 탈락 안 했지. 안 했지. 근데 오른쪽만 이렇게 왼쪽만 탈락을 했단 말이유. 그래서 우 탈락은 예문이 얘 하나밖에 없다고 보면 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어간이 바뀌는 경우 시다바루 우까지 살펴봤고 문제 풀면서 조금 더 확인을 좀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돼요. 어미가 바뀌는 경우는 내가 니 시다바루 우 했을 때 문이나 열어놔. 아니 내가 니 시다바루 우? 심부름꾼이야? 문이나 열어놔. 문이나 열어놔라. 이게 알아서 외우세요. 어미가 바뀌는 경우는 역시 어감 말고 뒤쪽이 바뀌는 걸 텐데 일단 여불규칙은 오직 하가 들어간 어간에만 활용이 돼요. 원래 이 어미는 아랑 아까 너 뭐 넣어보자 그랬지? 아랑 어라고 했지?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어를 넣어봤더니 갑자기 얘가 느닷없이 여로 바뀌었지. 이유가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 하를 제외하고 가를 넣어봐. 그럼 얘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지? 가아. 그럼 얘는 동음 탈락한단 말이야. 설명이 가능하지. 그럼 얘는 탈락을 해야 정상이지. 얘는 아가 더 맞겠다. 아가 더 헷갈리면 아로 좀 바꿔주세요. 아가 더 맞는데 공부하 이래야 되는데 얘가 이유를 알 수 없이 어간 어미 앞부분이 어간 뒷부분이 어미인데 어미가 왜 여로 바뀌었지 하고 알 수가 없다.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는 동음 탈락으로 얘가 규칙이고 얘가 불규칙이며 여불규칙은 오직 하 뒤에만 이거는 형광펜 쳐주자. 하 뒤에만 온다. 앞부분은 변함이 없는데 뒷부분이 변했죠. 자, 두 번째 어미가 바뀌는 경우는 이렇게 러불규칙이란 놈이 있는데 요거 조심해. 얘랑 헷갈릴 거야. 얘랑 이렇게 구분 조심. 아주 중요하다. 얘 경우에는 얘도 똑같이 어미가 르야. 어간이 이거 조심해야 돼. 르 똑같은 르란 말이야. 여기 어간이 이르 푸르. 그런데 이 경우는 어가 뒤에 있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뀐다. 자, 그럼 이 경우에도 봐봐. 이르다 더하기 했더니 앞에는 그대로 있지. 앞에는 그대로 있는데 얘가 얘로 바뀌었다. 그치? 얘도 규칙 용언의 예문은 이거다. 똑같은 른데 얘도 7화잖아. 음한 탈락하잖아. 근데 이 경우에는 도대체 얘가 어미인 러가 어디서 나왔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미가 바뀐 거야.
푸르다도 마찬가지. 푸르다에 어 넣어봤더니 앞에 있는 푸르는 그대로고 뒤에 있는 어미만 러로 바뀌었다. 이런 게 러 불규칙 용언. 아까 르 불규칙 용언은 리을이 온 거고 얘는 뒤에 있는 바뀐 걸 가지고 이름을 만들었네. 그치? 얘는 바뀌기 전 걸 가지고 이름을 만들었고 얘는 바뀐 다음의 것을 가지고 러 불규칙이라고 하네. 괜찮죠? 근데 참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요 친구는 시간이 일찍이란 뜻이고 요 친구는 어디에 도착하다란 뜻이지. 어디에 이르러. 그래서 예문 하나만 또 재밌는 거 한번 해본다면 눌러 같은 경우 하나만 더 써보자. 누르다가 있어. 누르다. 버튼을 누르다. 그러면 얘는 누르다에 어를 집어넣으면 아까 리을 눌러가 되지. 이렇게. 괜찮지? 너무 빠르면 멈추고 쓰세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누르다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색깔입니다. 색깔. 색. 저 들판이 누르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저 요거는 진짜 버튼. 압력으로 누르는 거고. 그럼 이 경우에는 누르다 더하기 어를 하잖아. 그럼 얘는 활용이 누르러예요. 진짜 신기하지. 야, 들판이 누르러. 오. 그래서 요 경우 지금 형광펜칠 이 녹색의 경우 같은 요 경우가 활용되는 거에 따라서 뜻을 알 수 있고 또 문맥에 따라서 활용되는 양상이 다르겠지. 동음 이의어란 말이야. 잘 필기해 놓길 바랍니다. 문법 끝내주죠. 자, 그리고 거라 너라는 이 존댓말 때문에 생겨난 건데 원래 막아라 이건데 막거라 오너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왜 변했는지 알 수 없게 변해서 어미 불규칙에 포함시켰고 오 불규칙도 존댓말 때문에 새롭게 생긴 거라서 요것도 어미 불규칙에 포함을 시키는데 그러나 메인은 요 위에 있는 두 개다. 요거 두 개를 잘 공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가 바뀌는 경우는 둘 다 바뀌는데 이게 그 유명한 히읗 불규칙입니다. 웃는 소리. 외우세요. 자, 역시 이것도 우리 규칙 용어를 잠깐 먼저 살펴보면 장난 아니죠. 용어는 좀 길어요. 규칙 용어는 이거 오른쪽에 아까 썼었으니까 자, 이거 어때요? 좋다. 히읗 있지? 아 하니까 어떻게 돼? 그대로 좋아지? 전혀 변한 거 없지? 똑같이 밑받침에 히읗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나 아를 넣어봤더니 갑자기 히읗도 사라지고 얘가 됐죠. 즉 어간에 있던 히읗도 사라지고 그리고 어미도 아에서 예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둘 다 바뀌는 어간 어미 불규칙 용언인데 이 어간 어미 불규칙 용언은 히읗 불규칙밖에 없다. 몇 가지 또 예문을 또 하나만 더 써볼게요. 그 색채어가 되게 많은데 뿌옇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뿌여 더하기 모음조화로 친다면 어라고 치겠죠? 그런데 이게 히읗도 없어지고 어가 예로 바뀌었습니다. 꼭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란 단어가 있어. 그러하다 줄임말인데 요거를 그렇다 더하기 했더니 내 기분이 지금 그래. 어때? 히읗 없어지고 갑자기 에로 바뀌었지. 자, 요런 게 바로 히읗 불규칙이다. 자, 어간어미 바뀌는 건 히읗 불규칙밖에 없으니까 할만하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아까 우리 예고했듯이 용언의 어간어미를 좀 디테일하게 배우는 시간인데 어간하고 어미를 이원화를 시키고 얘도 지금 이렇게 이원화를 시켰다. 그러니까 자 밑에 있는 거 잠깐 신경 쓰지 말고 용언의 어간어미에서 제일 끝에 오는 걸 세기말, 제일 마지막 말자 어말어미라고 하고 그 앞에 나오는 어말어미를 먼저 어말어미 앞에 온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러니까 세상은 웬만하면 두 개로 공부하는 게 좋아. 어간어미,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됐지? 선어말어미는 시제와 높임 두 가지로밖에 사용이 안 돼. 응? 중세랑 좀 달라. 그래서 시제는 하나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의시라는 게 있어요. 의시. 할머니 옷이다. 아, 시제란다.
거꾸로 얘기했다. 높임 먼저 하자. 이게 이제 시. 할머니 오 시다. 중간에 들어가지. 그리고 시제는 어시나 앗, 과거형. 하나만 예를 들게. 이런 거 집어넣으면 시간 표현이 되잖아. 그지? 서너마러미는 높임하고 시제로 사용된다는 것만 지금은 기억하고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나아. 그리고 이제 어마로미도 웬만하면은 2개만 기억해라. 원래 지금 그 3원화가 돼 있지만 공부할 때는 일단 1차적으로 2개로만 공부하는 게 좋아. 2개. 종결어미는 말 그대로 맨 끝에 와가지고 이렇게 문장 끝내버리는 거. 대표적으로 맞춤표가 찍힐 수 있죠. 그리고 뭐 의문형도 있고 되게 많아. 자, 이런 식으로 맞춤표를 찍을 수 있는 것들이 종결어미고, 연결어미는 맞춤표 찍을 수 없이 아직 문장 안 끝났어요. 나는 밥 먹고 자고 학교 간다처럼 열거하는 느낌. 뭐뭐 음여 뭐 이런 거 며 아직 안 끝났잖아. 문장이 맞춤표를 찍을 수는 없고 쉼표 정도까지는 찍을 수 있는 애들, 이런 게 연결어미고, 연결어미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시간은 좀 강의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연결어미의 종류, 전성어미의 종류는 좀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성어미도 이게 이렇게 갈려요. 근데 전성에서 연결어미까지는 됐지. 얘는 성전환, 성질전환 되는 어미인데, 원래 얘는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지? 용언 배우고 있지. 원래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게 기본 베이스지. 뭐뭐한다 이렇게. 그런데 전성어미는 잠깐 성전환처럼 성질을 바꿔주는 거거든. 그래서 명사 느낌이 되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고, 우리 아까도 나왔던 명사 꾸며줄 수 있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고, 그리고 부사 느낌을 주는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어. 골치 아파지죠?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거야. 명사형 전성어미는 음기, 밥 먹었음, 남 빼고 가기 없기처럼 요 2개가 명사 느낌만 주는 거고 진짜 명사가 된 건 아니고, 관형사형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은는 을던 짝대기가 앞에만 붙죠? 은는 을 던. 이게 4개나 있는 이유가 시제 때문에. 시제. 얘는 이제 현재나 과거, 얘는 현재, 미래, 그리고 경험을 했던 과거. 얘도 명사형음이 음이 좀 과거에 많이 쓰이고 요건 좀 미래에 많이 쓰이거든. 야, 너 나 빼고 놀기 없기다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나는 어제 밥 먹었음이 부끄럽다처럼 과거에 좀 많이 쓰여. 부사형음이는 개이가 되도록 어서 이 도록 어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애들이 붙으면 부사의 기능을 주로 한다. 대표적인 걸로만 공부를 좀 하자면, 얘가 이제 많았다로 본다면 많이 어간, 아시 과거를 의미하는 선어말어미, 얘가 바로 문장을 끝내는 어말어미 중에서 종결어미. 그지? 이렇게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잘 개념을 잡아놔야 돼. 종결어미 중에서도 평서형, 의문형, 청유형 이런 게 있는 거고, 종결어미 중에서도 연결어미 중에서도 종결한 거, 연결어미 중에서도 대등하게 연결한 거, 종속적으로 연결한 거, 보조적으로 연결한 거, 이렇게 3개나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런 디테일은 문제를 풀면서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솔직히 이거 의문형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 그지? 그래서 밑에 있는 건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에 대한 예문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자, 마지막으로 자, 본용언과 보조용언인데, 말 그대로 이게 뭐예요? 얘는 본래 사용되는 거고, 얘는 서브, 도와주는 친구가 되겠죠. 학원 강사로 치면 이게 강사고, 이게 이제 조교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본용언이 없으면 보조용언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본용언이라는 것과 보조용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2개를 구분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조용언은 본용언 없이는 사용 불가입니다. 가장 쉽게 하는 건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을 넣을 수가 없어요. 자, 삽입이 불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먹어보자, 저거 맛있겠다, 먹어보자, 이렇게 본용어는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주어에 해당되는 기본 서술어인데 여기에 먹어 빨리 보자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가 보조용언이 되는 거야. 삽입 불가능해. 오케이? 그런데 본용어는 위에 있는 건 똑같으니까 가능하겠죠. 삽입이. 그럼 예를 들어 먹고 가자. 자, 그럼 이 경우에는 먹고를 넣어야 되겠네. 그지? 이때는 어미도 좀 제한이 있지. 그지? 먹고 빨리 가자. 가능하지? 이때는 선생님이 보통 수업 때 본용어는 동그라미 치고 보조용어는 세모 친다고 치면, 그지? 얘는 본용어이고 얘는 보조용어이잖아. 근데 이 경우에는 본용어이고 본용어이야. 그럼 얘는 지금 문장 두 개를 합해 놓은 거야. 빨리 가자. 오케이. 이게 가능하지 얘는? 빨리 가자. 그래서 중간에 다른 문장 성분 넣어보는 게 최고고, 이왕이면 오른쪽에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거를 좀 어느 정도는 암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통 이런 보조용어들의 종류는 문법적인 기능이 좀 많거나 서브의 기능이에요. 진짜 집에 가고 진짜 집에 오고 진짜 뭔가가 놓여 있는 게 아니고 진행의 의미, 먹어가다, 먹어오다, 먹고 있다. 종결, 이것도 진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본용어 뒤에 저질러 버리다, 돈을 내다가 아니라 먹어냈다, 배불렀는데 먹어냈다, 먹어버렸다, 먹고 말았다처럼 반드시 선생님이 형광펜 친 이런 어이구 왜 이렇게 커? 이런 본용어들이 반드시 있어요. 되게 크다. 그냥 줄 긋게. 이런 본용어들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해도 완전 다른 뜻, 본용어이 돼버린다. 그치? 자, 이런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길 바라고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선생님이 줄근 것들이 본용어이고 뒤에 있는 게 보조용어입니다. 진짜 놀랍게도 이런 사동, 피동 이런 것도 다 보조용어들이었고, 부정표현